자, 우리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단어를 챙기고 갈까 봐요. 이거 앞에도 나왔는데 relate A to B, A를 B와 연관시키다.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게 경험의 법칙인데요. 사실 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자 같은 게 없었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길이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뭐 경험의 법칙이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그 양조장에서 이게 맥주가 온도가 제대로 맞나? 이걸 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측정을 했다. 뭐 어쨌든 이것도 경험상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의 법칙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fallen deaf ears도 보세요. deaf ears는 들리지 않는 귀에 내가 한 말이 가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귀를 닫고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시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 요지 찾는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understanding problem, 이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is simply that, 그냥 단순히 that 이하예요. 어떤 거냐면 humans are not really set up to hear logic. 인간은요, 이 셋업이 설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게끔 설정이 돼 있지가 않대요. 잠깐만. 첫 문장 읽고 뭐에 대한 건지 최대한 추려보자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그 대신 뭘 듣는 데가 나와야 되겠지. 다음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사람들은 like to hear stories,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까지는 왔습니다. The reason, 그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 that people like to hear stories, however.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is not transparent. transparent라고 하는 게 뭐 투명한이란 뜻도 있고 명백한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명백하진 않대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들은 대체 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야기에 끌릴까? People need a context.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context, 맥락이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help, 목적어 원형 그러면 목적어가 원형하게 돕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relate A to B, A랑 B를 연관 짓는 걸 돕기 위해서는 이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What they have heard, 자기가 들은 거. 이건 신정보죠.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거니까. What they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건 구정보죠. 이거 두 개를 연관 짓는데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요? 구정보와 신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맥락이라고요. 자, 여기서 만점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 만점자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는 이야기라고 표현했구나. 여기까지 연결을 짓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이거 따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빈칸 문제 나중에 못 맞춰요. 계속 연결 지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엄청 써야 된다니까요. We understand events. 우리가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in terms of 어떤 측면에서요? Other events. 다른 사건의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건은 어떤 거예요? 뒤에서 꾸며볼까요? We have already understood.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측면에서 사건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미 알고 있는 거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건을 이해한다. 구정보와 신정보를 연결 짓는다. 맥락이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네. 자,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en a decision-making heuristic. 자, 발견적 법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결정을 내리는 발견적인 법칙. 뭔 말인지 몰라? 컴마 찍고 다시 설명할게요. Rule of thumb. 아니면 뭐 경험의 법칙이라고 하면 좀 낫습니까? 이것이 is presented. 자, 제시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니까. 우리한테 제시가 되는데 without a context, 뭐 없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맥락 없이 그냥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에
We cannot. 근데 뒤에 읽기 전에 생각해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맥락이 있어야 우리는 정보를 서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맥락이 없이 제시가 되면 연결을 못 짓겠지. 어떻게 된다고요? Cannot decide the validity. 이게 타당성입니다. 우리는 규칙의 타당성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칙? 뒤에서 또 주어 동사로 이렇게 수식해주면 됩니다. We have heard. 우리가 들은 규칙의 타당성을 우리가 못 정해. Nor. 또 뭣도 못하냐면 Do we know where to store this rule in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 어디에다가 이 규칙을 저장해야 될지도 몰라요. 잠깐만. 타당성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뭘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지. 아, 쌤, 만약에요, 이 맥락이 없다면, 그렇지. 맥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판단을 못해.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의 기억 속에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기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도 안 돼. 아, 쌤, 그러면 우리는 맥락이 있어야 그래야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맥락이 없으면 기억하고 판단을 못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뭐예요? 선택지 보지 말고요. 저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핵심이 뭡니까? 핵심 소재 꼭 들어가야 되는 말. 그치? 맥락이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맥락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봅시다. 규칙의 타당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땡. 왜? 맥락이란 말이 없잖아요. 2번, 얜 소리내서 읽기도 싫어. 왜? 맥락이란 말이 없잖아요. 3번, 맥락 있네. 정보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야 효과적이다. 오, 좋은데? 4번, 다양한 주제의 듣기 활동은 배경지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 얘도 맥락 얘기 없죠. 5번, 이성적 호소보다 감정적 호소가 정보 전달에 더 유용하다. 봐봐요. 그냥 핵심어만 찾아도 다 바로 나와요. 이걸 뭘 막 앞에 거를 빨리 읽고 무슨 뭐 막 이런 기술을 쓴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생각을 안 하려고 할까? 계속 보겠습니다. Thus, 그러므로 the rule we are given. 자, 이때 수동이니까 우리가 부여받는 그런 규칙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받게 되는 규칙이요. is both A and B. A 하기도 어렵고 and B 하기도 어려워요. difficult to evaluate. 평가하기도 어렵고 and difficult to remember.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making it virtually useless.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 규칙이 그냥 사실상 useless, 무용지물이 되게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없이 주어졌다란 얘기네요. 그렇지. 맥락이 없이 주어지니까 평가 불가능, 기억 불가능. 뭐 물론 여기서 어렵다고 표현했지만 됐어요. 아, 같은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People who fail to couch. 여기 지금 표현하다라고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fail to 뭐 하지 못하는 사람,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What they have to say.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말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요. In memorable stories.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잠깐만. 이 앞에 말로 바꿔봐.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will have their rules. 자기의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가 원형하게 만들다 이런 거니까. 자기의 규칙이 fall on deaf ears. 아까 무시되다라고 했죠. 자기의 규칙이 그냥 무시가 되겠지.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읽을 필요 있다 했어? 없어 했다? 왜 나 말도 더듬어. 이거 읽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despite 명사 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규칙이 무시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시가 됐잖아요. 됐습니까? 쌤, 그럼 이것도요, 결국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맥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더니, 네,
그냥 무시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A good teacher, 좋은 교사는, 그럼 이거 읽을 것도 없어. 좋은 교사는 뭐겠어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여야지. 안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이 그냥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죠? 계속 볼까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때 one은 그냥 일반 사람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Who explains things correctly.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올바르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교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Who couches his explanations in a memorable format. 기억에 남는 그러한 형식으로 설명을 표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기억에 남는다고요? 맥락을 제공해야지. 됐어요? 진짜 끈질기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얘는 별 3개 반 줄까 4개 줄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교재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인색하게 별을 주더라고요. 얘는 여러분이 가볍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 전달 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선호한다.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들은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연관 지어주는 맥락이었습니다. 맥락이 없으면 평가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할 때는 맥락을 제공해서 기억에 잘 남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아, 오케이. 자, 요 문장 위치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평가도 어렵고 기억도 어렵고.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맥락이 없으면 이게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잘 타당성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장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 위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수업 교재 공부했으면 7분이라도 강의로 같이 봐라 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그 해설지에 쓰여 있는 텍스트 이상의 맥락을 막 얘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맥락을 지어줘야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단어에 cruelty라고 나와 있죠. cruel이라고 하는 게 잔인한 이런 뜻이고요. 얘는 이제 명사형이니까 잔인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old는 접는 거죠. 그럼 unfold는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씩 드러나고 전개되는 걸 우리 unfold라고 합니다. 자, bundle은요, 우리 묶음을 bundle이라고 해요. 그럼 unbundle은 반대말이니까 개별로 하나씩 나누는 거겠지. 됐어요? 역시 그래 요지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appreciate the long-term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우리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화의 장기적인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does not have to accept its cruelties. 뭐라고요? 그 산업화의 잔인한 행위들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대요. 자, 첫 문장을 읽은 감상. 얘는 뭔가 다르다. 앞에 있는 지문들보다 훨씬 어렵구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렵다는 느낌을 솔직히 우리도 그동안 문제 꽤나 풀어봤기 때문에 딱 와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여백에 정리하면서 진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 안 모자라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시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첫 문장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 신호가 옵니다. 아, 얘는 만만치 않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볼게요.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줬어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줬죠. 근데 그 이점에 대해서 appreciate,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는 거 한다고 해서 이게 꼭 그 산업화의 잔인한 행위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아, 이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잔인한 행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계속 가보자고요. One can imagine이니까 뭐 이때 일반인을 나타낸 대명사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뭐를? An alternative histor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니까 이 산업혁명의 alternative라고 하는 건 대안적인 이런 거죠. 대안적인 역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In which, 여기에서는, 즉 산업혁명의 대안적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요, modern sensibilities, 이 현대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applied earlier, 일찌감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and 그리고 the factories operated, 공장이 운영이 되는데 without, 뭐 없이, children, 아이들 없이. 자, 그 다음에 with, 뭐를 가지고요?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the adults, 성인들을 위한 보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공장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앞에 말이랑 연결을 지어야 이해가 되겠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점을 갖다 줬죠. 뭐 소득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잖아요. 자, 근데 동시에 굉장히 많은 잔인함, 잔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던 근로 환경이라든지, 그쵸?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산업화는 일어났어.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다 취했는데 현대적 감수성을 일찍 적용을 하고 공장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떼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이 산업화의 잔인함은 그냥 지금 떼놓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계속 가보겠습니다. Today, 오늘날 there are doubtless factories, 공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공장에 대해서 제가 관계대명사절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공장들이 could offer as many jobs,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리고 still turn a profit, 이게 이익을 내다란 뜻이거든요. 이익도 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while ing니까 treating their workers more humanely. 자,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근로 여건을 잘 갖춰주는 게 인도주의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근로자들을 보다 인도주의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줄 수도 있대요. 잠깐만. 이 3번은 뭡니까? 선생님. 산업화의 이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그러면서도 이 나쁜 점, 요거는 지금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1, 2, 3번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산업화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 나쁜 점만 버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보통 이제 as 하면 짝꿍으로 as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맥락상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생략하고 안 쓰기도 해요. 여기서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은 뭡니까? 그치?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일자리랑 뭔가 굉장히 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랑 뭐 그렇게 그 수가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굳이 내용상 없어도 되니까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pressure니까 이게 압력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압력입니까? From trade negotiators, 어떤 무역 협상가들, 그리고 consumer protest니까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protest, 항의, 이런 데서 나오는 압력이 has measurably improved. measurabl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이런 거예요. 눈에 띄게 working conditions in many places, 많은 곳들의 근로 환경을 갖다가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충분히 개선 가능한 거네요. And 그리고 it is a natural progression.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progression, 진보, 발전이라는 겁니다. 자, as 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Countries get richer. 국가들이 점점 더 부유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more integrated. 자, 이게 통합되는 거잖아요. 국가들이 into the global community. 이거 뭘까요? 우리 뭐 국제사회, 그죠? 지구촌,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보다 더 통합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진보이자 발전입니다.
쌤, 그러면 계속해서요. 이 산업화의 이점은 우리가 가져가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면 질수록 이 단점은 점점 버리는 거, 이거 사실은 당연한 발전이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네. 자, 지금 네 문장에 걸쳐서 메시지는 하나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아니야. 다음 거 보기 전에 선택지 먼저 그냥 갔다 올까? 그래도 될 것 같죠?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이점만 받아들이고 단점은 얼마든지 우리가 버리고 제거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각 구성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의 이익, 구성원의 이익,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닌데. 2번, 인간의 이익보다 인권 보장에 초점을 둘 때 진보가 이루어진다. 인권 보장,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아닌데. 우리가 산업화를 받아들일 때 장점, 단점을 꼭 한 세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장점만 받아들이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다. 요거였잖아요. 3번, 시대상을 반영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 역사적 사실 재평가는 진짜 아니다. 그죠? 4번, 세계화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글도 아니잖아요. 그럼 5번인가?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각 요소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화라고 하는 그 변화를 이게 좋은 점, 나쁜 점 나누어서 요것만 받아들이고 요거는 버리고 나누어 보는 거. 5번 괜찮겠는데. 근데 사실 요거 그래, 인정. 이거는 웬만한 내건 가지고 네 번째 문장까지 풀고 찾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네. 그러면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되지 뭐. 그쵸? 자, progress consists in. 우리 consist in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accepting every change.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보 발전이 아니래요. 뭘로? as part of an indivisible package. indivisible이라고 하는 거는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세트로 그 하나의 패키지의 일부로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니래요. 아까 산업화라고 하면 좋은 점과 잔인한 점, 이거를 세트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분리해서 요것만 받아들이고 요거는 갖다 버릴 수 있었잖아요. 자, 이 짝대기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사족이에요. 그래서 바로 6번 문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consists of 뭐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 있냐면 unbundling the features, 그 특징들을 unbundle, 개별로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떤 특징이에요? A social progress, 이 사회적인 social process, 사회적 과정의 특징들을 개별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까 얘도 이점과 잔인한 점을 나누어서 얘를 버렸잖아요.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나누는 목적은 뭡니까?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To maximize the human benefits. 어떤 인간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While 동시에 뭐 하면서? Minimizing the harms. 그 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까 뭐예요? 좋은 점은 최대화하고 나쁜 점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걸 나누어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 5번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진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각 요소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덜 읽었을 때는 좀 답찾기가 힘들었는데 끝까지 다 보니까 확실히 5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중간에 사족이야 이렇게 버렸던 부분 있잖아요.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어떤 패키지의 일부로, 나눌 수 없는 패키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마치 뭐처럼. We had to make a yes or no decision. 우리가 네,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자, 뭐에 대해서요? Wheth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r globalization. 뭐 이 산업혁명 아니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이게 좋은 거다 아니면 나쁜 거다. 여기에 대해서 yes, no로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exactly as each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여기서 이게 좋다, 나쁘다, yes, no로 결정을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 각각이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그 모든 세부 사항에 있어서 그 펼쳐지고 드러난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말이야? 역사에서요,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펼쳐진 모습이 뭐였어요? 이런 좋은 점과 뭐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나쁜 점, 이걸 가지고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를 놓고, 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잘라서 버리면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는데 읽으면 더 헷갈리죠.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3번이. 자, 진보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산업화의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잔인한 행위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얘는 버리고 얘만 갖추고 있는 그런 산업혁명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를 갖다가 절대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개별화해서 좋은 점만 쏙쏙쏙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익은 최대화하고 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요. 빈칸 추론으로 출제한다면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회적 과정의 특성들을 개별화해서 나누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려웠어. 어떡해. 이거 너무 어려웠다. 잘했어요. 자, 4번은 좀 괜찮을걸? 3번 하고 나니까 약간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아니야. 근데 이제 마지막, 특히 수능에 가까울수록 좀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읽으셔야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황을 안 하거든요. 알았어. 잔소리 안 할게. 갈게요. 자, spell out. 뭐뭐를 상세히 설명하다 그랬는데 철자를 하나하나 써주는 게 spell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까? coherent라고 하는 건 쭉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one's own right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혼자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lf-contaiked는 어떤 거냐면 contain이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건 내 스스로가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립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됐어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As for the advice to say what you said. 잠깐만. As for 뭐에 대해서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 여러분이 말했던 것을 말하는 그 충고에 대해서 내가 이미 했던 말을 다시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금 충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he key, 핵심이 뭐냐면요. The expression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거래요. 잠깐만,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말하는 거. 재진술, 그죠? 뭐 아니면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니까 요약 이런 건가?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There's no sense. 의미가 없대잖아요. 뭐는 의미가 없어요. In ing. Copying a sentence from every paragraph. 모든 단락에서 한 문장씩을 다 베껴. 그 다음에 두 번째 ing예요. Pasting them together at the end. 자, 이거를 끝에 가서 다 줄줄이 붙여.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단락이 있죠. 그럼 1단락에서 한 문장 여기다 오려다 붙이고, 자, 2단락에서 한 문장 오려다 붙이고, 그 다음에 3단락에서 한 문장, 이거 분홍색으로 해야지. 3단락에서 한 문장 오려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는 재진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약하는 단락 만들기에 좀 더 가깝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은 어쨌든 요약하기에 대한 글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That just forces. 자, 그거는 그냥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게끔 강요합니다. 즉 억지로 투부정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독자에게 to figure out the point of those sentences. 그 문장들의 어떤 요점, 의미를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알아내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나는 앞에서 1, 2, 3단락 다 읽었는데 4단락에 그거를 막 짜집기 해가지고 놓으면 나보고 처음부터 다시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는 거라고요. It is tantamount to. tantamount라고 하는 건 뭐와 같은 동등한 이겁니다. 이거는 마치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 뭘 고백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동격으로 고백의 내용이죠. The author isn't presenting ideas. 사실은 이 작가가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But just shuffling words. shuffle이라고 하는 건 막 뒤섞는 거니까 그냥 여기저기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뒤섞고 읽는 거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섞어치기처럼 여기저기 저기서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데다가 뒤섞어 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쌤 알았어요. 그리고 요약을 하는데요. 네, 그냥 복붙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갈게요. A summary should repeat enough. 자,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enough of the keyword니까 그 뭡니까? 핵심어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충분히라고 하는 건 뭐 할 만큼 충분히예요? To allow the reader, 독자가 to connect it, 그걸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랑? Back to the earlier passages, 이전에 있었던 단락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핵심어들을 반복해 줘야 된대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있었던 단락들은 어떤 건가요? That spelled out the points in detail. 굉장히 상세하게 요점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아까 1, 2, 3, 4단락 했잖아요. 1단락에서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잠깐만 다시 그려볼까? 자, 1, 2, 3, 4단락이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여기에 키워드는 A예요. 자, 그러면 요 요약문에다가 이 키워드를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요 내용이랑 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던 요 단락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알겠어요. 요약문 잘 쓰는 방법 첫 번째, 그냥 복붙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키워드 핵심어를 갖다가 충분히 반복해라. 그렇네. But, 하지만 those words, 그 단어들이 should be fitted into new sentences. fit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문장에도 잘 들어맞아야 돼요. 잘 들어맞아서 that work together. 얘네들이 같이 as가 뭐뭐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coherent passage of prose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coherent, 일관성 있는 이라고 했죠?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핵심어를 여기저기서 뽑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 이 뽑아온 핵심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뽑아온 핵심어들이 그 자체로도 일관성 있는 단락으로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뽑아온 핵심어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까? 그렇네. The summary should be self-contained. 그리고 그 요약은 어때야 돼요? 아까 self-contained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자립적인 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충분해야 돼요. Almost as if, 거의 뭐처럼 그래야 됩니까? As if가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The material being summarized.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되죠. 요약되고 있는 내용이 had never existed. 앞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지만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앞에 요약된 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자립적으로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 일단 선택지 보기 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요약 작성하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붙하지 말고 핵심어 충분히 반복하고 서로 잘 어우러지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잘 되게 써야 된다. 뭐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1번, 글의 중심 내용을 글 전체에 고루 분포해야 된다. 이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땡. 왜? 요약문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2번, 글은 글쓴이만의 독창적 견해가 더 읽기도 싫어. 왜? 요약문이란 말이 없잖아요. 3번, 연결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 읽을래. 왜? 요약문이란 말이 없잖아요. 4번, 결론은 독자의 흥미를 끌되 안 읽어. 왜? 요약문이란 말. 봐요. 이게 틀리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돼요. 요약문은 핵심어가 충분히 반복되면서도 자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는요,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틀렸어는 이런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백하게 다 안 되거든요. 자, 요약문 작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기의 핵심은 단순히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핵심어의 충분한 반복, 일관성 유지, 자립적인 글쓰기이다. 자립적인 단락 구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찾기 괜찮아요. 왜냐하면 글의 길이가 살짝 짧아서요. 한 문장 정도 더 넣어서 무관한 문장 찾기 낼 수 있겠고, 어휘 문제로 생각해보자면 그냥 복붙하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섞어 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셈이었죠. 그래서 confession 이란 단어 쓸 수 있고, 핵심어를 왜 많이 반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전 내용이랑 잘 연결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 connect. 그 다음에 마치 이전에 요약된 내용 자체가 없는 것처럼 요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야 된다. 자립적인, 독립적인, self-contained라고 표현한 것도 보셨을 겁니다.